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문현답, 어리석은 물음의 현명한 답이라는 뜻이지만 요즘은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경남교육 역시 현장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분들께 우리 교육의 오늘과 해답을 전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자연과 문화의 섬 제주도에서 펼쳐졌습니다. 미래 기능 명장을 꿈꾸며 제주에서 멋진 도전을 이뤄낸 도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활약 전해드립니다. 제53회 경남 중등 학예 발표회가 기존의 순위 경연 방식에서 벗어나 모두가 함께 즐기는 공연 방식으로 바뀌며 학생과 도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최근 거제 지역 통학버스 사고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밀양교육지원청이 전국 최초로 공동통학구역 내 통학버스를 직접 운행하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국 기능인들의 올림픽 제52회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자연과 문화의 섬 제주도에서 펼쳐졌습니다. 미래 기능 명장을 꿈꾸며 제주에서 멋진 도전을 이뤄낸 도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활약과 수상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회식을 시작으로 8일 동안 전국 시도 2천여 명의 기능인들이 모여 총 50개 직종에서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경남에서는 18개 학교 109명의 선수들이 냉동기술, 모바일 로보틱스, 애니메이션 등 36개 종목에 참가해 기량을 겨뤘는데요. 경남 기능경기대회에서 동메달을 따서 제주도에 왔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능인이 되겠습니다. 전국 기능경기대회 이번 경험을 통해서 국제대회에도 꼭 나가보고 싶습니다. 식물 관련해서 찾아보다가 꽃이라는 분야가 있어서 화훼 장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까지 제주도에 와서 꽃 분야에 이렇게 배우고 있다 보니까 이제부터 이 꽃 가지고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회식에는 박종훈 교육감이, 대회 및 시연 현장에는 김원찬 부교육감이 직접 방문해 선수들을 응원했으며 대회 기간 동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는 다양한 기능 체험장이 마련돼 기능과 기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인식 전환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기계 분야에서부터 전기 전자 분야까지 또 미래 분야까지 우리가 일상생활의 모든 직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성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꿈과 자기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큰 대회입니다. 대회 결과 경남에서는 냉동기술 부문에서 마산공고 정민준 학생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금 5개, 은 10개, 동 12개, 우수 장려상 30명 등 57명이 대거 수상하며 전국의 경남 특성화고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노력의 정도, 즐거움의 크기를 순위로 매길 수 있을까요? 제53회 경남 중등 학예 발표회가 기존의 순위 경연 방식에서 벗어나 모두가 함께 즐기는 공연 방식으로 바뀌며 학생과 도민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마산 3.15 아트센터에서 열린 경남 중등 학예 발표회 현장입니다. 모두가 함께 즐기는 공연 방식으로 바꾸고 무대를 경남도민 모두에게 활짝 개방했습니다. 발표회는 도내 53개 중고등학교 2,37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해 총 8회에 걸쳐 합주와 전통 관현합주, 합창을 펼쳤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도 무대에 오를 학교를 엄선하기보다 공연을 희망하는 학교는 최대한 무대에 서도록 해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고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학교 예술교육 발전을 앞당겨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권 보장을 위해 밀양교육지원청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교육지원청이 공동통학구역 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안전한 등하굣길 함께 만나보시죠. 밀양교육지원청이 전국 최초로 공동통학구역 내 통학버스를 직접 운행하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권 보장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리벌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거주하지만 실제로는 밀양초와 사포초에 다니는 학생 대부분이 통학거리와 도로 여건상 등하교에 불편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해당 버스는 교육지원청의 자유학기제 지원 차량 시간을 조정해 매일 아침과 오후 2차례 공동통학구역을 돌며 밀양 관내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를 책임지게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매일 자가용으로 통학시키기 힘들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통학버스가 생겨서 아이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정말 좋습니다. 우리 밀양 지역의 학부모님들께서 학생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동통학구역의 취지를 살려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며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단신입니다. 박종훈 교육감 등 경남교육청 간부급 직원들이 성인지와 성인권 교육을 받으며 올바른 성의식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교육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9일과 10일, 16일과 17일 주말 양일간 10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성인지의 중요성과 청소년 성교육의 역할 등 토론을 통해 성비위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경남교육청이 교사들의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며 교육 본질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정보 시스템을 통한 스마트한 혁신이 학교 현장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EDS는 매월 나이스, 정보공시 등 업무 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를 끌어와 업무 담당자들이 쉽고 빠르게 통계 자료를 추출하고 도내 1000여 개 학교에 불필요한 공문을 생산하는 일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 집계 시스템은 공문서 없이 결제와 동시에 제출, 자동 집계되어 경남교육청은 올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EDS와 자료 집계 시스템 사용자 실습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행정 업무가 경감되어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같이 눈을 맞추고 수업에 열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아주 긍정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올 상반기 정보 시스템 활용도 조사 결과 EDS는 전년 대비 34.3%, 자료 집계 시스템은 본청 6.5배, 교육지원청은 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너울성 파도에 휩쓸렸던 학생이 생존 수영으로 20분 넘게 버티다 구조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익사율이 세계 최저인 영국은 생존 수영을 공교육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다고 하는데요. 경남에도 학교 운동장에 수영장을 설치하고 전교생 생존 수영 교육을 실시한 학교가 있어 화제입니다. 귀가 물속에 잠기도록 눕자 자연스럽게 몸이 떠오릅니다. 이른바 누워뜨기, 입새뜨기 자세로 생존 수영의 대표적인 영법입니다. 계룡초등학교는 9월 4일부터 일주일 동안 통영 해양경비안전서와 함께 전교생 670명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생존 수영은 긴급 상황 시 구조대가 올 때까지 가능한 긴 시간을 버티는 것을 목적으로 경남교육청에서도 3, 4학년 연간 4시간 이상 의무 교육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생존 수영을 3, 4학년을 실시하는데 그것보다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좋을 것 같아서 학교 내 수영장을 마련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 관심도 대단히 높고 학생들도 호응도도 아주 높습니다. 지금 이걸 배우고 나니까 뭔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앞으로 뭐 바다에 빠졌거나 그럴 때 이거를 배운 거를 사용해야겠어요. 학생들은 물과 친해지는 게임을 시작으로 호흡법, 구명조끼 착용법, 생활용품을 활용한 구조법과 심폐소생술까지 배웠는데요. 물을 무서워하던 아이들도 스스로를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어른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이상 계룡초등학교에서 최혜령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교육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